그래서 오늘은 이거 챕터 3개를 한꺼번에 나가는 건데 이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책에도 이제 페이지를 많이 할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그 안정도 여유,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고 개인 위상 관계식 그리고 페로프 주파수 응답 이런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개념적으로 좀 이제 와닿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도 별로 없고 이쪽 파트는 그래서 6.3절까지 배운 게 저희가 이제 주파수 응답 어떤 LTI 시스템 있으면 걔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스테빌리티죠.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 제어기를 내가 달았을 때 페르프 시스템이 발산을 할 거냐 아니면 어디 수렴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판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쓰려면 제일 먼저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또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면 또 이제 보드 선도를 그려야 되죠. 그렇죠? 보드 선도를 먼저 그리고 보드 선도로부터 그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랑 페이즈 리스폰스로부터 오메가가 0부터 무한대로 변할 때에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는 거죠.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구간 나눴을 때 1번 구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3번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2번 구간도 그려주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렸다. 그러면 이제 안정도 판별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편각 원리에 의해서 이제 RHP, S플레인에서 RHP를 우반 평면 자체를 어떤 하나의 컨투어로 보고 편각 원리에 의하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 컨투어 안에 있는 요 얘의 0점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1 플러스 특성 방정식의 0점 개수. 특성 방정식의 0점 개수를 알고 싶은데 왜 얘를 알고 싶냐면 얘가 페르프 시스템의 근 개수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거라고. 페르프 시스템의 RHP 극점 개수랑 음, 1 플러스 KGS 특성 방정식의 0점 개수, 0점은 같기 때문에 요 Z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나이키스트 선도를 잘 그려서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을 둘러싼 횟수를 세고 직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픈 루프 전달함수의 RHP 극점 개수를 P라고 하면 평가 원리에 의해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Z가 1보다 2 이상이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그리는 법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픈 루프 전달함수에 원점 극점이 있는 경우, 원점 극점이 있는 경우 얘가 이제 오메가가 0일 때 무한대로 가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그려진다. 그렇죠? 매핑된 컨투어가 크게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각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A, B, C, D, 이 위치에 이제 매칭되는 부분을 조금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죠? 요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 1번 구간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1번 구간에 해당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오메가가 플러스 0부터, 그렇죠?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을 좀 구분을 해서 0보다 살짝 클 때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영역이 1번 영역이죠. 그렇죠? 여기 S 플레인에서 오메가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요 3번 영역은 오메가가 자,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마이너스죠. 무한대도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0까지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0까지. 그래서 얘네 둘 구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이제 G J 오메가라고 하면 얘는 G 마이너스 J 오메가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관계에 있고 이제 문제는 얘인데 어 그때 제가 지난번 강의 자료에 넣었던 그림이 제가 넣으려고 했던 그림이 이거거든요.
살짝 거의 원래 있던 강의자랑 좀 다른데, 이게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 지금 시스템이 요거죠. G의 시스템이 요거이기 때문에 얘의 극점과 원점을 극점과 극점들을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여기 지금 S 플레인에다가 여기 이제 이중 극점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원점에 이제 극점이 하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컨투어를 이 원점을 피해서 잡아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자를 넣었던 그림이 살짝 달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어, 이 오메가가 0일 때 그렇죠? 오메가가 지금 0보다 커서 0에서 증가해서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0까지 갈 때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두 점을 잇는 애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잇는 상황은 오메가가 0인 상황이죠. 그렇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 0부터 무한대는 다 커버를 했는데, 어, 오메가가 0 마이너스일 때랑 오메가가 0 플러스일 때 중간을 잇는 상황은 오메가가 0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0일 때 무슨 상황이 일어났냐 봤더니 어, 오메가에다 0을 넣으면 얘 분모에 원점 극점이 있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일단 무한대. 그렇죠? 매그니튜드는 일단 무한대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문제는 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한대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게 다 무한대죠. 그렇죠? 원점을 기준으로 매그니튜드가 무한대가 되는 게 이제 무한대인데 문제는 이 각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각도. 페이지 이제 반지름은 무한대인 걸 알겠는데 반지름이 아니라 매그니튜드는 무한대인 걸 알겠는데 이 페이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오메가가 0일 때. 그래서 그 해당 상황은 요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이쪽 부분을 봤을 때 이쪽 부분을 지금 볼 거예요. 이쪽 부분. 그래서 이쪽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강의자를 표시를 했죠. 여기 부분은 오메가가 0보다 살짝 작은 부분이죠. 그렇죠? 0 마이너스 부분이죠. 아래쪽 부분은. 이게 지금 무한소의 개념이 이게 포인트보다 살짝 아래. 여기 위점은 0보다 살짝 큰 지점이잖아요. 0 플러스 지점.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돌잖아요. 얘 지금 정답을 봤을 때. 그래서 0 오메가가 0 마이너스일 때 여기서의 페이즈가 몇일까요? 지금 이 컨투어를 봤을 때. 자, 평가 권리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S0점이 이제 돌아다니고 얘 여기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제가 재잖아요. 그쵸?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가 알파인데 원래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제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고 얘는 둘이 없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바라본 애라고 봤을 때 몇 도죠? 몇 도죠? 자, 여기에 있다 지금. S0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바라본 각도가 몇일까요? 이게 이제 0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한소의 개념이라서 거의 그냥 원점에 붙어 있는 거. 조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0도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90도라는 거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90도잖아요. 이 원점 극점에서 바로 아래를 바라봤으니까. 얘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알파가 몇 도예요? 알파가 이렇게 90도라는 거죠. 그죠? 이 아래점에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표시하죠. 오메가 0 마이너스일 때는 알파가 90도.
그다음에 오메가가 0 플러스일 때는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에 있을 때는 알파 몇 도죠? 이게 P1이 0도가 되고 P2가 90도가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90도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매핑된 평면으로 왔을 때 여기서 이었을 때 이게 알파잖아요. 이 점을 하나 골랐을 때. 그래서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거예요. 이 매핑된 컨투어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 0 마이너스 지점과 오메가 0 플러스인 지점의 중간 지점에 0도를 지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지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에 이제 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선도는 사실 이거를 조금 요 식이 오픈오프 전달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 그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손으로 그리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너무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계산이 어렵게 그렇게 뭐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걸 좀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테빌리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안정도 여유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 두고 스테빌리티 마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진이란 말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말로 좀 얘기를 하자면 스테빌리티 유지에 얼마나 여유가 있냐, 얼마나 마진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크면 그러니까 어떤 언설튼티가 발생을 해도 이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진을 크게 두면 마진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안정도 요요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마진, 저는 이제 이 개인 마진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인 여유라고 안 하고 페이즈 마진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GM, PM 이렇게 이제 제가 약자를 쓸 겁니다. 그래서 개인 여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매그니튜드 플롯이랑 페이즈 플롯을 그리잖아요. 항상 분석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페이즈랑 개인을 항상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측면에서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어기 개인을 키우면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일반적으로 나빠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개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제어 입력의 크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은 에러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얘를 이제 시스템을 조금 무리한 데까지 이제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개인의 크기가 스테빌리티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개인 마진인데 말로 표현하자면 불안정해질 때까지, 언스테이블해질 때까지 개인을 얼마나 키울 수 있냐, 그렇죠? 요 개념으로 저희가 따질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 페이즈 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페이즈 렉.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랑 모터가 있다 그러면 엔진이랑 모터 그래서 똑같은 동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둘 중에 일반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게 뭐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엔진과 모터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모터는 이제 크기만 클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아두이노를 하는 것처럼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엔진은 제어하기가 왜 어렵냐면 얘가 이제 다이나믹스가 너무 느려요. 내가 이제 입력을 주면 이제 토크가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좀 한참 있다 나오는 거죠. 연소를 하고 이제 토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응성이 느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지 렉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한테 내가 힘을 줘가지고 이 메스라는 애를 이제 힘을 줘서 원하는 위치로 가게 하고 싶어. 그렇죠? 그 입력이 힘이에요. 그 위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입력을 자, 요거를 요 매스 스프링 시스템을 이제 어떤 LTI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목표 위치를 줬어요. 목표 위치를 주면 얘가 출력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제어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위치를 이렇게 줬어요. 이런 사인파 형태로. 그 사인파 형태로 줬는데 출력이 시간에 따라서 봤는데 내가 입력을 이렇게 줬어요. R을 이렇게 줬는데 Y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위상차가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떤 페이지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똑같이 사인파를 줬는데 어, 바로 반응 이게 엔진 같은 애들은 이게 긴 거예요. 이게 길어져요. 이게 위상차. 그러니까 이런 게 페이즈 렉이거든요. 페이즈 렉. 렉은 이제 늦는다 이런 개념이고 내가 딱 입력을 때리면 그만큼 바로바로 출력이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은. 근데 이게 정말 페이지 렉이 심한 시스템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치는데 앞으로 가라고 입력을 주는데 출력은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지 렉이 180도가 되면.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은. 이거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Y가 이렇게 나왔어. R을 이렇게 줬는데 Y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내가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뒤로 가는 애죠. 그렇죠?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애를 거기다 제어기 개인을 키우면 얘는 무조건 발산해. 왜 반대로 움직이잖아. 내가 주는 데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어, 페이지가 완전히 반대다. 페이지가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페이지 렉이 180도다. 됐죠? 그래서 페이지 렉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일단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이게 페이지가 얼마나 늦는가가 이제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줘요. 그게 이제 페이지 마진의 개념이 되는. 그래서 요 상황은 이제 언스테이블이라는 거죠. 언스테이블. 됐죠? 그래서 페이지 렉이 뭔지 일단 받아들이고 오늘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불안정성을 따지는 그 띠어럼을 이제 저희가 6.3절에서 배운 거고,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불안정성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이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죠? 어떤 값이 뭐보다 크면 뭐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그게 뭐냐? 그래서 일단 특성 방정식이 0일 때 저희가 이제 보드 플러스 그리려고 하면 S에다가 J 오메가를 자꾸 넣죠. 그렇죠? S에다가 J 오메가를 자꾸 넣어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J 오메가를 넣었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특성 방정식에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었어. 여기 J 오메가는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S라는 애는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수부 없고 J 오메가만 넣어서 보겠대. 그럼 얘가 이제 제가 밑에 답을 써놨는데 특성 방정식의 근이 허수축 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S 플레인에서 S를 실수부를 보지 않고 이제 J 오메가로 이제 치환을 해서 넣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겠다. 근데 요 식 자체가 특성 방정식인데 얘의 근 자체가 허수축 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 플레인에서 허수축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얘의 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얘의 근. 얘의 근은 페로프 시스템의 극점이죠. 그렇죠? 페로프 시스템의 극점이 이 허수축 위에 있어. 얘는 스테이블한가요? 언스테이블한가요? 스테이블 할까요? 언스테이블 할까요?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의 경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말로 표현할 때는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중립 안정도,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하고 어, 페르프 극점이 여기 있을 때 리스폰스는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0으로 가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고 특정 주파수로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S에다가 J 오메가를 대입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마지널 스테이블 상황을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제어기 설계 측면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K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K밖에 없어요. 그래서 K를 바꿈에 따라서 어, 이 스테빌리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 그림을 이제 잊어버리고 요 그림을 잊어버리고 내가 일단 J 오메가를 넣었어. 그다음에 이퀄 0으로 두면 이걸 이제 정리하면 요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식. 근데 우리는 얘에 대해서 계속 그림을 그렸죠. 왼쪽에 있는 애. G, J 오메가를 뭐 보드 플랫도 그리고 나이키 스턴도 그렸어요. 그래서 요식 자체가 요 위의 식이랑 똑같은데 요식 자체가 중립 스테빌리티 상황이잖아요. 중립 스테빌리티 상황. 그래서 내가 오메가 K를 바꾸다 보면 얘 요 오른쪽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얘 이 값 자체는 계속 바뀌잖아요. 매그니튜드도 바뀌고 페이즈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때가 이제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마지널리 스테빌리티 상황이에요. 자, 요게 이제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복소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메가가 정해지고 K가 정해지면 어떤 복소수예요, 얘는. 근데 그 어떤 복소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그때 K 값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좀 잘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K, G, J,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의미가 뭘까? 이게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를 따질 때 그렇죠? KGS가 자꾸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감싸는지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S 플레인에서 마이너스 1이 클로즈 루프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된다. 왜냐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걔가 이제 마지널 스테빌리티 지점에 대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키스트 플러스 그리면 얘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내가 저희가 보통 K가 1일 때를 먼저 그리고 그렇죠? K가 1일 때 그리고 K가 증가하면 K가 증가했을 때 이
마이너스 K분의 1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로 저희 따졌잖아요. 스테빌리티를. 근데 자,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K를 키우는 거. 자, 얘가 KGS의 지금 나이키스트 플롯인데 K를 키웠어요. K를 키우는 건 이 나이키스트 플롯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K가 1일 때랑 2일 때 이 나이키스트 플롯이 어떻게 바뀔까요? K를 키우면 자, 같은 페이지에 대해서 매그니튜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부풀려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K가 커지는 거는 어, 부풀려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선도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같은 페이지에 대해서 그러면 K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마지널 스테빌리티 상황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기준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마진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어, 얼마나 개인을 더 키울 수 있냐. 마이너스 1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이제 개인 마진이 돼요. 뒷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결국에는 매그니튜드는 1이면서 페이지는 마이너스 180도인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80도나 180도는 같은데 요 S 플레인에서 마이너스 1의 의미는 페이지는 마이너스 180도면서 매그니튜드는 1인 상황이다. 그렇죠? 요거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떤 기준점이 돼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를. 그래서 먼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를 볼 거예요.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개인 마진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개인 마진을. 그래서 이 그림에 이미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GM분의 1이래요. 아까 GM이 개인 마진이라고 했죠. 그다음 페이즈 마진은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GM의 정의는 일단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면 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시스템은 KGJ 오메가죠. 그죠? KGJ 오메가의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일 때 얘 매그니튜드를 역수한 값이래요. 역수한 값. 그래서 우리가 KGJ 오메가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나이키 스턴드를 그렸어요. 그럼 얘가 페이즈가 180도일 때가 언제예요? 요 선도. 얘가 오메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 위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위상이 계속 바뀌어요. 언제 180도가 돼요? 여기를 만날 때.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80도. 그래서 이때가 어, 오메가 P라고 그러니까 주파수는 지금 여기서 안 보여요. 보드 플러스 그리면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그리는 건데 이때의 주파수를 이제 오메가 P라고 했을 때 그때 개인 마진은 그 상황에서 매그니튜드를 뒤집은 거다. 그죠? 요게 엄청 생소해가지고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래서 개인을 키우다 보면 이제 나이키 스턴도가 이렇게 부푸는데,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 K를 키울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단 내 현재 매그니튜드 선도가 마이너스 180도에 만날 때를 체크를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80도 만날 때. 그러면 여기 원점과의 거리가 몇이죠? 저희가 얘를 표현을 하면 원점과의 거리. 이게 매그니튜드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요건데 이 매그니튜드가 페이즈는 지금 유지되는 상황에서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180도이면서 동시에 1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 K를 몇 배 키우면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가? 결국에는 1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역수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몇 배를 이만큼을 여기다 곱해주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개인 마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지 안 헷갈리는데 페이즈 마진은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인 마진은 막 이렇게 역수가 있고 해가지고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마진을 구하고 싶으면 먼저 현재 선도에서 나이키스 선도에서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인 지점을 찾아요. 먼저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를 봤을 때 언제 몇 배를 키우면 1이 되는가 그걸 따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요거라는 거고 요거 얘를 구하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마진도 있죠. 그죠? 페이즈 측면에서도 페이즈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내 보드 선도 나이키스 선도가 요거예요. 똑같은 그림. 요 선도인데 여기서 페이즈 렉이 더 발생을 하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페이즈 렉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페이즈라고 했죠. 뭐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페이즈가 떨어지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라이키스 선도에서 페이즈 렉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모든 지점에서 마이너스 50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도 여기서 마이너스 50도가 되면 요만큼 가겠죠. 요 지점은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회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회전. 시계 방향 회전. 자, 페이즈 렉은 시계 방향 회전. 그래서 이 선도를 시계 방향을 회전하다 보면 자, 매그니튜드는 똑같으니까 모양은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1을 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페이지 렉이 되면 그렇죠? 회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만 지나면 언스테이블해지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마진 값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페이지 마진이라는 게. 그래서 회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지점이니까. 그래서 페이지 마진은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데 어, 그 매그니튜드가 1일 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매그니튜드가 1이고 동시에 마이너스 180도이면 얘가 언스테이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널 스테이블티 지점인데 현재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매그니튜드가 1인 점을 먼저 찾아요. 얘는 반대로 여기.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놔요.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놓으면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 보이니까 얘랑 내 현재 선도가 만나는 지점이 페이즈 마진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으로부터 어, 마이너스 180도까지의 남은 각도가 페이즈 마진이라는 거죠. 얼마나 더 회전을 허용할 수 있냐. 그렇죠? 얘는 좀 낮죠. 개인 마진보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은 매그니튜드가 1일 때의 위상과 마이너스 180도의 차이. 요 그림에서 요 그림.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가 1일 때의 주파수를 오메가 C라고 하면 오메가 C 얘가 굉장히 중요한 애인데 오메가 C가 계속 나와요. 얘 이제 교차 주파수라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라고 하는데 어, PM은 결국 KGJ 오메가 C의 위상과 마이너스 180도의 위상 차이다. 그래서 얘의 물리적 의미는
언스테이블해질 때까지 페이즈 렉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따질 때는 모든 시스템이 아이디어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은 아이디어하기 때문에 이런 페이즈 렉이나 뭐 타임 딜레이 이런 거를 저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시스템을 제어를 해보면 타임 딜레이도 무조건 있고 페이즈 렉도 무조건 있어요. 가능성도 늦고 그 타임 딜레이랑 페이즈 렉은 조금 다른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페이즈 렉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페이지 렉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내가 모든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설튼티에 대해서도 어떤 마진이 필요한데 그러한 개념으로 이런 이제 페이지 마진이 필요하다. 크면 좋다. 좋다. 자, 그래서 크기가 1일 때 위상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표기를 하면 오메가 C가 이제 크기가 1일 때 주파수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페이지 렉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구하고 마이너스 180도와의 위상 차이 크기를 구한다. 이게 PM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이키 스탠더에서 GM과 PM을 체크해라.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도 제고할 거니까. 여러분 이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문제풀이용이 아니라 개념이 중요한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었고 나이키스트 선도랑 보드 선도가 같은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죠? 주파수가 양수일 때 우리가 다루는 실용적인 범위에서는 보드 선도랑 나이키스트 선도가 같기 때문에 보드 선도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드 선도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드 선도를 그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 그린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개인 마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될까? 개인 마진을 구하고 싶다. 페이즈가 180도가 되는 데를 먼저 찾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딱 그 180도가 되는 지점을 찾아.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때에 개인 값을 일단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오메가 P라고 볼 수 있죠. 오메가 P. 이제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제가 오메가 P라고 쓴 건데 자, 이렇게 이 KG 오메가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 주파수를 먼저 찾고 얘를 위로 쭉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서 봤더니 이때 매그니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매그니튜드를 구하고 걔를 1을 걔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한다는 거네. 그러면 이 GM이 나오는 거예요. GM이.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건 사실 손으로 구하는 건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정근선만 정확히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구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손으로는. 그 다음에 페이즈 마진을 구하고 싶어. 페이즈 마진. 페이즈 마진을 말로 표현하면 일단 매그니튜드가 1일 때에 내 선도에서 매그니튜드가 1일 때랑 그때의 위상과 마이너스 180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페이즈 마진 하고 싶다. 그럼 개인이 1인 지점을 먼저 찾아요. 개인 1인 지점이 어디죠? 지금 여기서? 여기죠. 여기 이 1과 만나는 지점.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1과 만나는 지점. 그래서 얘가 오메가 C라는 거예요. 오메가 C. 그래서 페이즈 마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쭉 밑으로 내려요. 내린 다음에 이때의 페이즈랑 마이너스 180도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22도만큼 더 떨어지면 얘는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드 플롯이 주어졌을 때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을 좀 읽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개인 마진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 그 주파수일 때의 매그니튜드를 구하고 그 걔를 역수를 취하면 개인 마진이 되는 거고 페이즈 마진은 어, 내 현재 갖고 있는 매그니튜드 선도가 1이 되는 주파수를 구하고 그 주파수에서의 페이즈를 구하고 180도에서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는 거 차이를. 그리고 하나 외워야 될 게 요거 오메가 C예요. 오메가 C. 얘를 이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얘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 1인 점이 이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다 배웠을 때 어, 마지너리 스테빌리티 지점이 매그니튜드가 1이면서 마이너스 180도이면 얘가 이제 마지너리 스테빌리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라고 때리는데 얘는 뒤로 가잖아. 그렇죠? 근데 크기가 1 이상이야. 1 이하면 모르겠는데 1 이하면 때리다가 이제 매그니튜드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뭐 멈출 수도 있는데 1보다 크기 시작하면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가 180도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드 플러스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쉬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드 플랫을 그려서 한번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오픈루프 전달 함수를 이제 보드 폼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J 오메가 넣고 이렇게 보드 폼으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그리면 되죠. 이게 저희 이제 6단원은 이제 내용이 많지 않은데 좀 어렵고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뭐 구석에서 내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메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냥.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할 내용도 사실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자, 요런 볼게요. 그래서 얘를 그리려면 일단 절점 주파수를 파악을 하죠. 그렇죠? 절점 주파수가 1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J 오메가가 있으면 저희가 얘가 이제 저주파 영역의 모양을 결정하잖아요. J 오메가 있으면. 그래서 일단 이제 절점 주파수인 1을 이제 가운데 표시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배 간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저주파 영역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다가 이제 절점 주파수를 지나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는 1 이전에는 이제 J 오메가 텀만 이제 도미넌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을 지나잖아요. J 오메가 텀이 그 점근선 측면에서.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이제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1,1을 지나니까 이 지점이 이제 1이죠. 0 dB이면서 1이죠. 매그니튜드가. 근데 저희는 지금 나이키스 선도 그리면서 이제 dB 대신에 이제 매그니튜드로 조금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커지다가 1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지나면 1을 지나면 기울기가 가파라지죠. 몇만큼. 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0을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0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 이거 예전에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값들은 이제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최대한 정확하게 얘를 좀 이제 플롯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점근선이랑 이제 실제 플롯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즈 플롯 한번 해볼게요. 페이즈 플롯. 페이즈 플롯. 이제 스케일 맞춰주시고 저희는 이제 페이즈 플롯과 매그니튜드를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구할 거니까 처음에는 몇 도일까요? 이 시스템의 페이즈. 처음에는 이 J 오메가 분의 1 텀만 도미넌트 하잖아요. 그쵸? 여기다 오메가가 0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라는 거죠. J 오메가 분의 1은 실수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J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해서 어, 절점까지 그대로 그려줘요. 그 다음에 1도를 1 라드 퍼 세클 지나는 순간 몇 도 떨어지죠? 180이 추가로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70도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 1 라드 퍼 세크에서 마이너스 180도를 찍고 마이너스 270도로 가는 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손으로 그려놓고 제가 개인 마진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인 마진 어떻게 할까요? 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오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마이너스 180도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오메가 몇이죠? 이제 운 좋게도 1인 거죠. 1. 이거는 이제 이제 정확히 1이죠. 왜냐면 이제 페이즈 플롯이 중간에 여기 절점에서 무조건 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를 구했어.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의 이제 눈은 이렇게 위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 지점으로부터 이때 매그니튜드를 일단 읽어야겠다. 그렇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얘를 구하면 몇일까요?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오메가가 1일 때를 넣어보는 거죠. 그죠? 오메가 1일 때 넣어요. 오메가 P가 1이기 때문에 넣으면 얘의 매그니튜드는 자, 1을 뺄게요. 여기 오메가에다가 1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각각의 매그니튜드 곱해서 그죠? 구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J 플러스 1이란 1텀의 매그니튜드가 몇이죠, 얘가?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자, 개인 마진은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뒤집어요. 그렇죠? 1로 나누면 되잖아요. 1을 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데 매그니튜드 개념으로 얘를 이제 dB로 만약에 데시벨로 표현해라. 데시벨로 표현하라 하면 로그 10을 20 로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하면 6.02 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마진은 6.02 데시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으로 풀면 한 요 정도 문제, 요 정도 문제가 나올 거고, 지금 이 그림,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페이지 마진을 구해라 하면 구하기 어려워요. 손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 페이지 마진을 구하려면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오메가 C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일단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뭐 페이지 읽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손으로 그렸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은 PM은 손으로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이제 개인 마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1 라드 퍼세크에서 매그니튜드 구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장에 이게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컴퓨터로 그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 6.02 dB라고 구했죠. 개인 마진. 근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면 이렇게 이런 애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면 얘가 이제 개인 마진도 이렇게 구해주고 개인 마진도 구해주고 페이지 마진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실습을 하면. 그래서 개인 마진은 저희가 손으로 구하느라 정확히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사값이 아니라. 페이지 마진, 페이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면 그때 이제 구하라고 해도 이제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주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나이키스트 선도도 잠깐 보면 그렇죠? 똑같은 거를 나이키스트 선도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도일 때 얘가 매그니튜드가 0.5예요. 0.5 여기 얘가 매그니튜드가 0.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를 키우면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거를 조금 이제 복습을 해보세요. 연습 문제도 좀 올려드릴게요. 곧 6단원에 대해서. 됐어요. 그래서 6.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제 교양 과목 듣듯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제 보드의 개인 위상 관계식 그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생소한데 요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요런 애 얘는 기울기가 몇이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근데 페이지는 몇으로 가죠? 저희가 이제 그려보지 않아도
페이즈가 0에서 출발해서 몇 도로 가죠?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20dP를 저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고 매그니튜드에서. 근데 여기 만약에 제곱이 있어. 제곱이 있으면 기울기는 몇이죠? 마이너스 2. 그 페이즈는 몇으로 가죠? 마이너스 180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즈랑 매그니튜드랑 관련이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 RHP 0점 극점에 없는 시스템, RHP의 0점 극점이 없는 시스템을 저희가 유식한 말로 스테이블하면서 미니멈 페이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논미니멈 페이즈라는 개념을 아마 심오제 때 배웠을 텐데 그렇게 그 개념을 알 필요 없고 그냥 RHP의 0점과 극점이 없는 시스템일 때 음, 페이즈는 이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페이즈는 매그니튜드와 이제 유니크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별게 아니라 그냥 요 수식이거든요. 요 수식. 그래서 이거를 또 이게 사실 이거 자체로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보드 선도를 그렸을 때 한 데케이드 정도 동안, 그러니까 주파수가 10배 증가한 또는 감소하는 동안 얘의 기울기가 매그니튜드 선도가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해. 그러면 그때는 이 개인으로부터 위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보드 선도가 주어졌어. 지금 나한테. 이때 0.1 라드 퍼 세크에서 제가 윗줄을 제가 해볼게요. 0.1 라드 퍼 세크에서 이 매그니튜드 선도의 기울기를 구하래. 몇이죠? 여기서의 기울기. 자, 0.1 라드 퍼 세크에서 매그니튜드 선도의 기울기. 봤더니 얘가 지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의 슬로프인데 점근선의 기울기인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마이너스 2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거의. 그러면 그때 페이즈를 읽었더니 그때 페이즈를 읽으래요. 몇 도죠? 어, 제 정확히는 180도는 아니네. 약 180도. 그리고 이 기울기도 약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10 라드 퍼 세크에서 어떤지 한번 볼까요? 10 라드 퍼 세크. 10 라드 퍼 세크에서 기울기가 몇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제 거의 마이너스 1이죠. 거의. 그렇죠? 우리 정근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다음에 이때 페이즈는 약 마이너스 90도라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근데 저희가 보면 볼수록 이 절점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점근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즈도 그 끝 페이즈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절점 전후로 한 데케이드 동안 기울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요 관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걔는 매그니튜드가 페이즈가 90도가 되는 거고. 한 데케이드 동안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요 수식이 수식이 이 상황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한 것도 가져왔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얘의 결론은 이 두 번째 거에서 결론은 얘네 둘이 이거 밑에 거의 답이에요. 얘네 둘. 얘네 둘 정도만 손으로 풀 때
개인 위상식을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부정확해서 쓸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거랑 맨 밑에 것만 답을 좀 적어드리면 여기서 주파수가 0.01일 때 기울기가 거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90도라는 거죠. 실제 밑에 읽었을 때 마이너스 90도에 가깝다. 반대로 주파수가 1000일 때는 1000일 때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가깝겠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가깝다. 동시에 페이즈도 마이너스 180도에 가까워진다는. 그래서 이 중간 지점들은 안 맞는데 안 맞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6.5절 설명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우리는 제어기 설계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6.7절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성능 사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이즈 마진 설계에 활용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페이즈 마진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개인 마진도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어기 설계할 때 원하는 거는 이 페이즈 마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언서텐티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언스테이블하게 갈 수도 있고 스테빌리티 확보 목적이 있고 그리고 페이즈 마진은 조금 특이한데 얘는 이제 스테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제어 성능 사양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감셉이랑도 영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6.7절에 내용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건데 페이즈 마진과 감셉이는 이제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감셉이는 뭐냐면 저희가 3.4절에서 배웠는데 얘는 오버슛을 결정하네요. 오버슛. 그러니까 오버슛을 결정하니까 이 전체 제어 사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페이즈 마진이. 그러니까 감세비가 클수록 오버슛이 작아지는. 그래서 페이즈 마진의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가 1일 때 그때 주파수를 오메가 C라고 하고 얘가 이제 크로스오버 주파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페이즈와 마이너스 180도의 위상 차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오메가 C에서의 페이즈랑 매그니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메가 C에서의 페이즈랑 매그니튜드가 중요하다. 근데 개인 위상 관계까지 도입을 시켰더니 봤더니 나는 사실 이때에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고 싶잖아요. 맞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 위상 관계식을 추가를 하면 어, 얘의 기울기, 오메가 C를 지날 때 매그니튜드의 기울기를 충분히 완만하게 해주면 내가 읽는 페이즈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페이즈가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오메가 C를 정할 때 오메가 C를 지날 때 내가 이렇게 제어기를 달아주면 그 오메가 C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매그니튜드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기울기가 충분히 작도록 하면 페이즈 마진이 확보가 될 거다.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6.7절에서 할게 니드렉 컴pen세이터 설계예요. 그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하는 목적은 이제 스테빌리티도 확보를 하고 제어기 성능도 좋게 하는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설계 그 가이드 중에 하나가 오메가 C를 지날 때 매그니튜드 선도가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게 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6.7절에서 나오면 저희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C에서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게
가파르지 않게 바꿔줘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